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0월 26일 늦은 밤입니다.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기가 찬 일이 이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민주당이 하는 짓이 항상 이래요. 보수 정권이 탄생하면은 초기부터 끝날 때 같이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무너뜨리자. 그래도 김대중은 이런 식으로 정치 안 했어요. 문재인과 이 현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아주 악랄하고 극렬적으로 지금 대들고 있는데요. 아주 강하죠. 저항과 반항이 아주 강합니다. 양아치 무리들입니다. 그 양아치의 왕은 생양아치 이재명이고 이재명인데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부하고 오늘 어제도 이재명이가 또 일장 토설 오바이트를 내뱉더니 오늘도 국회의사당에서 보좌관까지 당직자까지 다 해가지고 1200명이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중단하라.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못 살겠다 윤석열 정권. 윤석열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걔네들. 제가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임기 촌대 이재명이 당하고 나면은 문재인으로 올라간다는 공포감, 위기감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좌파 진보의 총결집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중도층까지 윤석열의 약한 고려와 또 윤석열의 실책 한 것도 없어요. 윤석열의 약한 고려와 윤석열이 없는 부정성을 내세워서 지금 정치 선동에 들어갔죠. 지금 언론들이나 얼치기 평론가들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특히 보수 중도층 평론가, 좌파 진보 그런 애들도 뭐 안 그러고 민생이 우선이다. 민심이 이상하다. 경제에 신경 써라 그러고 있죠. 근데 그놈들은 민생, 경제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어떻게든지 보수 정권이 탄생을 하면은 다리를 부러뜨리고 양팔을 다 잘라가지고 안전뱅이로 만들거나 탄핵을 시키려는 세력이죠. 그게 이명박의 광우병 난동이었어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관료 출신들이라서 투쟁을 못해요. 그리고 결론만 내고 툭툭 쥐박으니까 그게 정치 선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민주당이나 좌파 진보 애들이나 그 떨거지 586들은 걔네들은 결론을 내놓고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 그죠? 초기부터 결론 내는 그 과정을 갖다가 말꼬리 잡고 궤변을 놓으면서 나중에 가면 다 거짓말인 걸 갖다가 그렇게 요설로 말이죠.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거 히틀러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막판에 지가 띵 하고 그죠? 그래서 이재명 당이 민주당이 얘네들이 믿는 건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그놈도 잡혀 들어갑니다. 어제 윤석열의 국정시정 연설을 거부하고 오늘부터 나오는 게 그냥 어제부터 대수특필하는 게 뭐예요? 예산안 걱정을 하죠. 방송에서. 그리고 방송에서는 이제 경제위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그 우량 기업, 대기업들도 채권이 발행이 안 되고 상장이 안 되고 그죠? 회사채가 발행이 중지되고 그걸 갖다가 레고랜드 발로 얘네들이 레고랜드 김진태한테 뒤집어 씌우고 윤석열의 무능 정권이고 무책임 정권이라고 뒤집어 씌우죠. 전혀 상관없어요. 레고랜드 그거는. 우리는 지금 경제 위기의 중심에 있고 우리는 누구나 예측했던 거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견뎌야 되는 수뿐이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레고랜드도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쉽게 말해서 레고랜드가
채권 시장에 말이에요. 불을 질러 가지고 PF 중소건설사 대형 PF 중소증권사 중소건설사들이 부도 위기가 있다. 그러면 대형 정권이나 또는 그 지방 그 단자 회사들이나 신용은행들 그죠? 그런 애들이 부도 위기가 있으니 그러면 부도 내야 돼요. 부도 내야 돼요, 그거. 구조조정 들어가야 돼요. 그럼 대형 정권사, 대형 건설사, 그 돈은 살려면 살고 그냥 놔두면 돼요. 그 이후에 국민들에게는 고통이 오고 실업이 발생하고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된다? 그래도 정부는 존재해야 되고, 그죠? 살아남을 국민과 살아남을 기업은 있어요. 구조조정 해야 돼요. 거기서 갖고 나오는 것이 유성민이가 레고랜드 때문에 한보 사태, 97년의 한보 사태와 같은 IMF 촉발을 온다 하는데 그것도 틀린 진단이라고 그랬죠. 그죠? 한보는 그 당시에 부채가 3,000%, 3,000%인가 그랬어요, 그거. 전부 다 관계, 정계, 인맥으로 그놈아가 부채를 끌어들여서 그렇게 해먹은 거예요. 그거하고 레고하고 달라요. 언론들은 지금 선동적으로 보수나 중도 언론들도 레고랜드 이러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고고TV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걸 처음 갖고 나온 사람이 유승민이라는 사람이에요. 레고랜드발 공포감, 위기감을 촉발시켜서 그런 것이 정치 선동이에요. 거기서 반윤석열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되겠다는 소리.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이 유승민이가 턱들이니까 김동연이 뒤따라오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오늘 같은 경우도 기자회견을 하고 당 기자회견을 하고 물어버렸죠. 레고랜드 책임져라 윤석열 책임져 이렇게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열은 것은 그럼 어제 국정 시정을 갖다가 시정 연설을 거부하면서 모든 언론들이 대부분의 언론들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가 걱정하지 마요. 아니 전화와들이 예산 안 통과시켜주고 강력 투쟁이 들어오고 지랄 발광을 하면은 그냥 연말에 그냥 정부 예산으로 그냥 가. 그럼 되잖아요. 준 예산 평생에서 가면 되는 거예요. 11월 말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2일까지 본회의 처리해야 되는데 이제 한 40일도 안 남았죠. 민주당 놈들이 이걸 해줄 것 같아요? 국정감사 때 이제 국정감사 최고의 스타는 김의겸이었죠. 그죠? 김의겸 다음에 김남국이었고 또 박봉계라는 그 이상한 깡따리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산 가지고 투쟁을 하겠다는 건데 하라 그래. 윤석열이가 정치를 몰라서 저렇게 물러터진 것 같이 보이는데 윤석열의 뚝심과 배짱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윤석열이라면은 내가 대통령이라면은 시정연설에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대통령 입법부 수장이 국회에 가서 보고하는 자리니까 당연히 들어야 되고 안 듣고 뒤에서 말이지 그 새끼 사과를 새끼 사과 이렇게 된 것을 내가 대통령이라면 작살내버리고 전부 다.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지만. 그럼 얘네들이 예산 가지고 이제 막 투쟁도 아니야. 발목 잡고 딴지 걸고 별 지랄 발광을 다 할 텐데 국힘에서 뭘 국정을 해? 협치라는 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윤석열이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고 권력을 갖고 있으므로 민주당과 협치하라는 그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고고TV는 보수를 개혁하고자 하고 개혁 보수주의자예요.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라고. 상대를 보고 협치하는 거지. 지금 현재 보면은 문재인이가 쌓아놓은 5년 동안의 그 실정이 오만 그 사회에 지금 독버섯처럼 그런 자리 잡았다고. 그거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망해요. 그 예산 문제를 갖고 나오는데 639조 13년 만에 예산 축소 예산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왜 예산을 축소했느냐? 더 늘려라는 거 아니에요? 저놈아들이 5년 동안 문재인이가 천조를 갖다가 국가 부채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하는 말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노인 도와주라, 청년 도와주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10조가 빠졌다. 639조에서. 근데 이거 하나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인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관심 없죠. 그죠? 돈 나눠주는 것만 관심 있죠? 돈 받는 것만. 그럼 보세요. 전번에 그 서영교란 그 뚱떼기 하나 가지고 민주당 그 삼선 안양 어딘가 뭐 경기도 어디 저기 시골에서 말이야 삼선이나 해먹은 애가 사선인가 해먹은 애가 나가지고 어떻게 우리 아들들이 군에서 내복 예산을 아들들이 군에 갔는데 내복 예산을 깎았느냐 해가지고 지랄 발광했죠. 그거 다 거짓으로 밝혀놨죠. 그죠? 오히려 군 납품을 갖다가 계획을 해서 경쟁을 붙이니까 더 좋은 제품으로 더 싸게 들어와서 깎였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 얘네가 말하는 게 이게 다 정치 선동인데 얘네가 말하는 건 뭐예요? 노인과 청년 일자리 주택과 공공주택, 노인 청년 일자리 공공주택을 갖다가 10조를 깎았다. 천만의 말씀. 노인과 청년이 나가는 그 세수가 세는 게 말이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 젊은 놈들이 말이야. 코인이나 하고 영끌에서 집이나 사고 갭 투자나 하고 주식이나 하고 신용예불이 해가지고 그걸 왜 도와줘? 그 예산 깎아야죠. 그리고 젊은 놈들이 말이야. 얼마 다니지도 않고 한 6개월 다니면은 지가 일부러 막 해가지고 말이지 그만두고 실업 예산 받아먹고 참을 수 없는 청년들의 이 만행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걸 왜 도와줘? 그리고 문재인이가 5년 동안 그죠? 정규직 비정규직을 갖다가 전부 다 정규직으로 통화한다 그러는데 문재인 초기에 비정규직이 600만이었는데 문재인이 끝나고 나니까 비정규직이 850만으로 늘었다. 실업률은 올라가 있는데 그렇죠? 그걸 왜 지원을 해야 돼? 경쟁으로 맡겨놔야지.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문제도 그 공적 구조고 뭐 어슬렁어슬렁 동네 가다면서 휴지 줍고 뭐 풀 뽑고 이런 사람들 그거는 30년 전부터 40년 전부터 있었는 건데 그걸 깎은 게 아니고 이 노인들이 65세 이상을 요새 노인이라 그러나 봐요. 이 노인들이 조그만 그 집에 살고 수입이 없고 그러면은 나라에서 부조를 가져가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150만 원, 200만 원씩을 한 달에 타먹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공공주택 지어봐야 뭐해?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이가 5년 동안 공공주택 지은 거 뽀록 났잖아. 공공주택 가가지고 임대주택 가가지고 야 좋네요. 방이 2개네요. 이거 시설 좋네요. 거기 전부 다 사람들이 살질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제 50만 원 윤석열이가 죽을 때까지 갚는 장기 모기지를 해가지고 공공주택을 하고 이제는 뭐 10평 몇 평짜리가 아니라 큰 평수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자산, 즉 쉽게 말해서 자원 배분, 세금 배분이 들어갔는데 이놈아들은 왜 청년을 갖다가 청년 정책, 노인 정책을 깎았냐? 이거 전부 다 사기고 선동이에요. 민주당 하는 말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용 지원을 더 늘려라. 그거 늘린다고 됩니까? 경제가 성장 안 하면 안 된다는 게 문재인 5년, 노무현 5년 때 다 발각이 됐는데 지역화폐를 갖다가 이재명이 한 지역화폐를 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라. 이거를 왜 해야 돼? 지역화폐. 상품권 나오면 와리깡 해가지고 말이 엉뚱한 데나 쓰고 제일 좋은 거 경제정치가 뭐냐 하면 세금을 깎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세금을 올리지 않고 전체적인 세금을 깎고 있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하는 말이 초부자 감세라 그러는 거야.
종부세를 깎고 또 소득세를 깎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나라한테 세금을 뺏겨야 돼요? 나라의 중요한 기능은 최소한 세금을 갖다가 덜 걷어가는 거예요. 세금을 적게 내는 국민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지가 다 깔려 있고 나중에 가서 전부 다 평균 이상의 산업, 평균 이상의 삶을 저기 북구 폴란드 아니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같이 살면은 그때 가서 세금을 우리는 50%, 60%, 70%까지 내야 돼요. 그럼 너희만 내 이놈의 씨이더라.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의원들. 너희 지금 국회의원 월급이 한 1억 얼마 뭐야? 하여튼 너희 한 1년에 1억 5천만 원 받아 처먹어. 영업비까지 해가지고. 너희 그럼 60%, 70%씩 내 이놈의 씨이더라. 그런데 얘네가 지금 정치 선동에 들어가는 게 초부자 감세다. 그래서 세입이 줄었다.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이걸 또 어리석은 민중들은 맞아. 잘 사는 사람 세금을 더 뺏어야 돼. 왜 그래야 되죠? 지금 세수가 나오는 거 보면은 상위 10% 이상에서 80%가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기업도 상위 5%의 기업에서 세수가 80% 이상이 나온다 그래요. 응? 그거 깎아줘야지. 왜 부자라고 세금을 갖다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는 건 맞지만은 왜 기괴하게 더 많이 내냐는 거죠. 세금을 갖다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들이 47%예요. 우리나라에. 그들도 어느 정도 내야 되는 게 공평한 사회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재정이 확충되면은 부자한테 더 거둔 돈 또 50% 미만에서도 몇 푼이라도 낸 걸 합해가지고 더 못 사는 사람한테 돌아가게 하는 게 국가 재정 정책이고 복지 정책 아니에요? 초부자 감세가 아니고 국민들이 종부세로 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대한민국 법인세가 너무 많아서 세계 경쟁력이 떨어지니 기반을 확충해야 된다는 게 윤석열 정권이죠. 이런 게 보수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세금 걷어가지고 문재인이가 노무현이가 종부세 왕창 걷어가지고 국민 편안해졌습니까? 살만 하십니까? 더 살기가 힘들어졌죠. 국가 부조가 안 들어오고 국가에서 돈을 안 주면은 더 힘들어졌죠. 일자리는 더 안 생겼죠. 그렇죠. 지금 대기업이나 그 플랫폼 기업에 들어간 애들이 초봉이 연 5천만 원인데 젊은 청년들은 지금 대학교를 4년제 대학교 나온 애들이 아주 중소기업, 소기업,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연봉이 2천만 원이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런 초양극화를 만든 게 문재인하고 노무현이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밑에 이제 그 우리가 미래 동력을 갖다가 그죠? 미래 산업을 갖다가 지원을 하고 그 기반을 깔아야 되는 게 정부의 일이에요. 물론 상대적으로 너무 못 사는 사람은 정부가 지원해야 되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한 게 국방력 강화도 있고 그죠? 반도체, 배터리, 뭐 바이오 이런 미래 산업 그게 집중적인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놈들이 하는 건 뭐예요? 민주당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그런 거 소용없어. 씨발 돈이나 내 돈 부자들한테 대기업한테 걷어가지고 노동자한테 주고 불러노조 규정노조한테 주고 못 사는 사람 주자. 근데 못 사는 사람의 기준이 대한민국에서 이 선증 너무 그 대한민국 소비력이 너무 강해요. 못 사는 놈이나 잘 사는 놈이나. 그러니까 젊은 놈들이 말이야. 20대들이 골프 치러 다니는 거지. 한 번 나가면 그린 피하고 캐디 피하고 밥 먹고 이런 게 30만 원씩 나오는데 그놈들이 돈이 있겠어요? 대기업 애들 몇 명만 제외하고는. 그런 이놈들이 갖고 나오는 게 정치 선동이야. 지금 윤석열이가 그 청와대 용건들이 이전한 것 때문에 그거는 5년 내내 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옮기는 게 아니라고. 대통령실 관련 예산은 900억을 깎겠다. 법무부, 검찰, 경찰 예산 3,300억을 깎겠다. 아주 미친놈들이네. 이놈들이 법무부, 경찰, 검찰 그 예산을 지들은 올려놓고
이제 봐가지고 법무부 검찰 경찰이 지들을 잡아들이려고 그러니까 범죄 수사야. 이건 범죄 수사, 정치 보복이 아니고 그걸 싹 깎아버리겠다. 응? 지역 앞에 노인 청년 일자리 임대주택 이런 예산을 10조를 깎았는데 이걸 다시 채워 넣겠다. 응? 재생에너지 사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또는 에너지 전환 등의 예산을 늘리겠다. 아주 지랄들 하고 있어. 또 쌀값 안정값 요번에 양곡관리법 나온 거 그거 갖다 채워 넣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뭐 먹고 살려고 다 뿌려주면은 세계 경제 위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 게 트러스 아니야 트러스. 영국 그 여성 44세 먹은 단명 총리 여성 44일 만에 사사자다. 죽을 사. 그래서 감세를 해가지고 날라간 거 아니야. 감세를 해가지고 민주당과 같이 똑같이 한 거 아니야. 민주당 주장하는 것 같이 지역 앞에 노인 일자리 이런 거 해주고 부자 감세 응? 안 하고 부자한테 부자 감세했다. 부자 감세하고 트러스가 민주당 정책을 펴다가 요번에 날라간 거예요. 근데 유승민이가 트러스가 날라갔으니 윤석열이도 트러스 같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기가 차요. 난 그 사람 보면 요새. 난 그 사람이 경제학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선동 들어가는 게 윤석열을 혐오적으로 지금 정치 선동을 하면서 죽이자, 탄핵하자, 물러나게 하자 하는 건데 얘네가 지금 깎자는 게 법무부 깎고, 검찰 깎고, 경찰 깎고, 대통령실 깎고 이 미친놈들이야, 미친놈들. 그럼 우리 민생은 뭐가 되죠?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중추기관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검찰, 경찰, 법무부 이런 거를 갖다가 일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그럼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아이씨 좋아. 그럼 난 여기서 그냥 5년 할래 하면 되는 거예요. 응? 두 부부가 사는 한남동 관저도 돼 있고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얘네들이 지금 오는 게 모든 게 정치 선동이고 지금 경제 위기가 우리가 중심에 있고 퍼펙트스톰 경제가 있고 이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을 했고 다음에 오는 거는 디플레이션이에요. 경기 침체인데 이놈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고 정부 초기에 힘을 빼고 식물 정부로 만들면서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그런 적 없어. 보수는. 그래도 협조해줬어. 나라가 걱정이 돼서. 이놈들은 나라에 안중이 없다는 거죠. 우매한 민중을 선동해가지고 정권 타도와 정권 붕괴를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당하고 있어요. 국민의힘과. 여기서 유승민이가 붙었다는 거죠. 이준석 걔는 너무 철딱선이 없는 애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응? 그러면은 12월 2일까지 12월이가 예산이 본 예산 통과 안 되고 저놈아들 예산 협상 안 오면 국민의힘은 하는 척만 하고 그냥 준 예산 넘어가. 올해 거 가지고 해. 올해 게 더 많아. 그죠? 내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좀 줄었으니까. 그죠? 그거 가지고 하자고. 그리고 예산을 갖다 그 A 부서에서 B 부서. 그죠? 쉽게 말해서 국토부에서 행안부로 돈 넘길 수 있고 이렇게 조정하자고. 그 대통령 시행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하자고. 응? 나라가 지금 대위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 전 세계는 현 정부의 지지율을 갖다가 주지를 않더라도 해결하도록 지지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놈들은 아니라는 거죠. 나라의 위기가 오면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네 살 길을 찾는 게 민주당이 쓰레기라는 거죠. 그게 쉽게 말해서 IMF가 오고 김영삼 얼마나 잘했어요. 4년 동안. 마지막 공무원들에 쏘아가지고 그냥 IMF 보자 톡 김대중이가 주워 먹고. 그죠? 우리 박근혜가 탄핵당하니까 톡 문재인이가 주워 먹고. 이놈들은 지네 실력으로 정권을 가져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수가 망해지니까 망해서 그런 거지. 이럴 때 보수에서 단일 대우하고 결집해서 반격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면은 그대로 민주당의 먹이가 된다는 거죠. 그놈들은 저걸 너무나 잘 알아요.
김영삼 말기에 이회창이가 김영삼을 쥐박으면서 그렇게 뺏겼고 박근혜 때 탄핵하면서 뺏겼고 이번에는 유승민이가 나서 또 뺏길 위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님끼리 밤 11시에 이렇게 소리 꽥꽥 찔리니까 그냥 몸이 아프네 진짜. 그냥 가면 돼요. 어? 쟤네들이 악마성이 나오는 건데 그냥 가면서 여론을 우리 쪽으로 갖고 오려고 노력만 하면 돼요. 난 재미있게 봐요. 이거 예산. 이게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 나와 또. 이재명 저놈이 지 혼자 살기 위해서 아주 거지 같은 나라야. 거지 같은 나라. 믿지 말자 민주당. 이까지 하겠습니다.